네, 저는 AR, 그다음에 MR, XR 이런 기술융합 작업을 위주로 작업을 최근에 하고 있는 도로시 윤이라는 작가입니다. 지금 전시하고 있는 색동정원은 제가 2019년도에 ACC 레지던시를 하면서 처음으로 기술융합 작업을 하게 되는데요. 그러니까 색동과 요술봉이 제 작업의 시각적 요소였는데 이것을 어떻게 표현하면 좋을지 고민을 해봤고, 제가 생각할 때는 내가 생각하는 걸 찾아보고 뭔가 그런 부분에서 핸드폰과 뭐 타블렛으로 뭔가를 하면 이렇게 요술봉과 연관시키면 좋을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해서 AR 기술을 처음 쓰게 됐고요. 제가 저기 사실 요술봉이 33개가 있는데 33이라는 숫자가 엄청 좀 뭔가 되게 의미가 있다라는 생각이 좀 들었어요. 그러니까 뭐 예를 들면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부활한 때도 33이고, 그 다음에 불교에서는 모든 것을 다 더한 숫자가 33이라는 거가 있고, 그리고 뭐 사람과 조금 틀리지만 인간의 어린이 됐을 때 척추가 33개다. 다른 동물들은 다 땅을 내려다보고 걷는데 인간이, 유인공도 포함했지만 하늘을 보면서 뭔가 이렇게 우주와 뭔가 미래와 저 멀리 안드로메다를 상상을 하고, 뭔가 그런 점에서 33이라는 숫자를 이제 작업으로 가고 싶다라고 생각을 해서, 그다음에 색동이라는 것은 자연적인 어떤 여러 가지 것도 있지만 사실 동시대적인 걸 좀 가지고 있다고 저는 생각을 했어요. 왜냐면 여러 색깔이 겹쳤을 때 그것을 색동이라고 말한다는 거죠. 근데 지금 현대 제가 봤을 때는 뭐 디지털적인 거, 그다음에 자연적인 거, 어떤 그런 것들을 다 아우르는 어떤 것들이 나에게는 동시대적으로 아우르는 건 색동이라고 생각을 줬고, 제가 처음부터 이 AR을 하기로 생각할 때부터 내 뭔가 관객이 완성을 시키자라는 생각을 좀 많이 가졌던 것 같아요. 제가 이렇게 판을 깔았지만 사실 관객분들께서 내가 이걸 두 개를 선택을 하고 거기에 맞는 거를 찾아내서 관객이 만들어내는 상호작용적으로 이렇게 마무리가 되게 되어 있거든요. 인터랙티브 된다라는 포인트에서 제가 그런 기술융합 작업에 대해서 계속 연구를 하고 작업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스토리 자체가 AI 하드웨어에 관련된 겁니다. 가까운 미래에 이제 우리 디바이스들이 이제 다 변화할 텐데, 지금 있는 우리 하드웨어, 이런 컴퓨터나 디바이스 가지고는 AI를 작동시키기가 너무 어려운 세상으로 갈 거예요. 그러면 AI 하드웨어를 개발을 해야 되겠죠. 그러니까 AI 하드웨어에 대한 이야기는 그 키스트 박사님하고 저희가 협업한 그 스토리를 기반으로 하고 있는데, 아직은 세상에 나오지 않은 기술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그걸 스토리로 저희가 그 애니메이션 영화로 저희가 만들게 됐는데, 이전에 했던 저희 작업보다는 훨씬 심플하게 영화의 형태로, 그 어떻게 보면 극 예술의 형태로 저희가 전환해서 저희가 그 이번엔 작업을 하게 됐죠. 물론 3채널로 하게 됐지만 기존에 있는, 그러니까 설치할 수 있는 기술로는 충분히 가능한, 그러니까 되게 커스터마이즈드 된 그런 기술을 이용해서 저희 작품을 선보일 수 있도록 저희가 구성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단 그 기술을 이제 이해하는 데는 여러 과정들이 필요할 수가 있는데, 훨씬 더 이전에 비해서는 저희가 아날로그의 기술을 이용한 거죠. 어떻게 보면 직접 관객들을 만나고 서로 토론하고, 그리고 그 영상에 대해서 얘기하고 스토리를 얘기하는 일종의 그런 형식으로 저희가 구성을 해서 영화로 만들었지만 이제 연극의 형태로도 저희가 변환할 수도 있고, 이런 여러 가지의 그 변환할 수 있는 그 저희가 가능성을 열어놨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가 되게 중요하게 포커스로 잡았던 것이 그 스크립트였죠. 그 예술의 형태의 스크립트를 쓴 겁니다. 그래서 조금 약간 컴팩트하게, 그러니까 기획자를 만나면 기획자가 만약에 그러니까 AI 테크놀로지에 대한 우리가 워크숍을 할 수도 있고, 서로 토론을 해볼 수도 있고, 아니면 전문가들을 초대해서 뭔가 이제 퍼포먼스를 할 수도 있고, 이런 형태로 저희가 조금 그런 쪽으로 고려를 해본 작품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제가 원래 원했던 방식은 이제 플레이 데이터 자체가 어떤 분리되어 있는 다른 공간에 영사되는 형식 또는 뭐 지도로 붙이는 형식이 좀 나뉘어져 있어서, 이제 유저가 어떤 VR을 플레이하는 공간이랑 그 플레이 데이터가 생성된 플레이 데이터가 뭐
인쇄되든 뭐 프로젝션으로 나오든 그런 게 좀 다르게 표현되는 게 좀 분리돼 있어서 사람들이 플레이를 하고 공간을 옮겨서 다른 그 제 공간을 봤을 때 아, 이 데이터가 지금 서버가 이어져 있구나 약간 이런 걸 발견하게 하는 게 기본적인 구성이기는 했어요. VR 작업 같은 거를 판매하는 경우에 해외에서는 되게 어떤 1인용 정도 쓸 수 있는 공간이 있고 그거를 엄청 인테리어한 그 세트 자체를 VR 작업이랑 같이 판다고 하더라고요. 해외 시장에서는. 그런 부분에서 월딩 같은 경우에 원룸바벨처럼 돌아다니는 게 아니라 앉아서 플레이하는 거니까 어떤 그런 구성으로 완전 작업의 세트를 만들 수 있겠다고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렇다고 했을 때 어떤 공간이 그대로 재현된 책상이나 의자가 있으면 재밌겠다 라는 막연한 생각을 한 거였고, 낮은 의자 같은 경우에는 그 월딩을 직접 해보시면 이게 앞을 보고 있다가 뒤로 돌아야 뭔가 볼 수 있는 게 있어서 앞뒤를 왔다 갔다 하시면서 플레이를 하시게 되시는데, 그런 부분 때문에 약간 지금 토탈에 있는 게 약간 높은데 그게 약간 제가 걱정이 되는 거는 혹시 관객분들이 이게 눈이 안 보이니까 뒤로 도시다가 뭐 의자에 떨어진다거나, 네, 항상 그런 게 VR은 좀 안전 문제가 어쨌든 제일 이슈가 되니까 그런 부분에서 낮은 의자를 달라고 했었던 것 같아요. 저는 사실 미디어 설치 작가인데 사실 공간 설치가 항상 붙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오리지널이라는 게 없다는 것은, 저는 항상 저의 작업은 예를 들면 저는 영상 작가거든요. 설치가 아니라 저의 메인 영상이 있고 그것을 어떻게 구현하는가, 그 공간에 맞춰서 거기서의 제가 쓰고 있는 요소는 디지털과 아날로그가 혼종되어 있는 상태예요. 그렇기 때문에 어떤 공간에서는 필름이 메인 작업에 필름을 더 많이 설치를 할 경우가 있고, 공간이 작다 그럴 경우는 그거를 미디어로 빔 프로젝터로 바꾸고, 그랬을 때는 또 영사기에서 나오는 필름의 가장 조형적이고 이 작업이 가장 잘 보이는 것을 저는 계속 하는 작업에 흥미를 갖고 있어서 공간 설치를 하는 게 저희 메인이기 때문에, 사실은 공간이 크고 작고는 어떻게 보면, 저도 테크니컬 라이더의 소개에 축소라는 단어를 쓰셨는데 사실 그래서 축소와 확대는 없어요. 처음에 이 작업의 시작은 어떤 공간을 받아서 그 도면 안에서 저희가 같이 결정을 하는 거거든요. 안녕하세요. 저는 정은실이라고 하고요. 저는 이 VR 영화 파스라는 작품을 전시를 하고 있습니다. 이 작품 같은 경우에는 제가 예전에 목포에서 1900년대에서 1950년대까지 지금은 사라졌지만 과거에 있었던 해상시장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보통 시장이라고 생각하면 육지에 이렇게 가판대를 놓고 물건들을 놓고 물고기를 팔고 이런 장면들을 상상하는데, 제가 어떤 사진 한 장을 봤는데 해상시장, 그러니까 배들이 수천 대가 모여서 줄을 이루고 이렇게 나란히 서 있는 그런 사진이었고, 그 위를 넘나들면서 사람들이 물건을 구입하고 하는 그런 사진이었어요. 그게 이렇게 흔들리는 배들이 모여 있으니까 물 위에서도 시장이 있을 수 있고 사람들이 이렇게 더 함께 살아갈 수 있었구나라는 깨달음을 얻어서 약간의 그 많이 비유적인 이야기를 담아서 함께 이렇게 흔들리는 사람들이 흔들리는 배 위에서, 흔들리는 물 위에서 이렇게 서로 이렇게 부둥켜 안고 얼싸안고 살아가는 그런 이야기를 동화적으로 푸는 VR 영화를 제작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VR 영화 같은 경우에는 주변 환경이나 조명이나 아니면 공간 세팅과 관계없이 그 안에서 VR 기기 하나만 있으면 그걸 접속해가지고 볼 수 있다는 점, 한번 시도해보고 싶은 방법이어서 하게 되었고요. 하지만 의외로 이제 제가 생각했던 거랑 다르게 그 공간의 환경을 많이 받고 그 VR 기기를 놓기 위해서 공간을 인테리어해야 하는 그런 상황들이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어떤 동굴 같은 공간이냐, 아니면 널찍한 공간이냐, 아니면은 뭐 주변에 커튼이 있느냐, 아니 이런 전시를 할 때는 확실히 주변에 세팅 환경을 많이 신경 써야 된다는 것을 이번에 전시하면서도 조금 깨닫게 되었고, 아마 그런 부분에 있어서 테크라이더를 업데이트해야겠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이번 전시회는
압축하지마 세계 대회라는 작업을 에 대한 이제 테크니컬 라이더를 이야기를 하려고 왔는데 압축하지마 작업은 동영상 이제 카메라에서 10초 동안 움직이고 가장 압축이 덜 된 사람에게 이제 상을 주는 대회입니다. 그래서 인공지능 대 인간의 어떤 대결이라는 느낌으로 2015년부터 이곳저곳에서 대회를 해왔었는데 하여튼 2년 전부터 이제 세계대회 포맷으로 가야 되겠다라고 해서 첫 번째 대회를 서울에서 열었고 그때 이제 우승 상금이 1 이더리움이었고 전 세계 대회는 1 비트코인을 이제 주려고 기획을 해서 했던 대회고 근데 이제 그 대회를 하려다가 보니까 많은 장비와 많은 어떤 그 현장 그 셋업들이 필요하고 또 압축하지만 이제 독특한 장비 셋업이 필요로 한데 이거를 어떻게 세계 대회를 쉽게 치룰까 하다가 한국에서 일단은 압축하지마 셋업의 기본 장비를 외국으로 보내고 외국에서 현지에서 구할 수 있는 것들을 구해서 이 행사를 치러야겠다라고 생각을 하던 찰나에 이번 전시회 의뢰를 이제 같이 하자라는 연락을 받아서 이번 전시를 통해서 그 어떤 구체적인 이벤트 실행 계획을 만들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스튜디오 엠버 703의 노치혁입니다. 저희 스튜디오에서는요, 최근에 잘 아시다시피 메타버스 위주로 작업을 하고 있고, 이번 태금텍 전시 같은 경우에는 두 개의 버전의 약간 다른 이제 메타버스 온라인으로 연계되어 있는 메타버스 버전의 작품이 하나가 있고, VR로 온라인 연계되어 있지 않지만 그 VR을 통해서 관람할 수 있는 콘텐츠가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해당 작품은 동일한 테마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백란유쌤의 다다익선 작품을 모티브로 해서 작업되었고, 그 작업의 어떤 동기 같은 경우는 그 작품이 이제 80년대, 90년대 제작된 미디어 아트 작품인데 유 미디어 아트라고 해서 TV 브라운관을 가지고 비디오 아트라고 하는 어떤 테마에서 작업이 된 1,003개의 모니터가 사용된 작업입니다. 해당 작품 같은 경우 현재 가천 현대미술관에 다 아시다시피 설치가 되어 있고 매일 이렇게 관람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니라 어떤 특정한 날짜에 특정한 시간에만 그게 온전히 실행이 돼서 관람할 수 있는데요. 그 시기에 맞춰서 가시면 아마 지금은 제대로 된 작품을 관람할 수 있는 그런 작품입니다. 그리고 향후 머지않아 이제 해당 작품이 더 이상 작동하지 않고 작품 자체의 어떤 존폐이익에 있는 작품이기도 한데요. 실제 오프라인의 어떤 현장성을 가지고 있는 미디어 아트라고 하는 부분이 있기도 하고 어떤 뉴미디어라고 하는 어떤 매체에 대한 부분이 있기도 하고 그러한 작품들이 먼 미래 세대에는 어떻게 전달될 수 있을 거라고 하는 어떤 질문에서 시작된 작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